시간들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소비자에서 리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비자 관리를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셀에 대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포에게 영양소를 전달한다. 모두에게 확실하게. 자, 이 문구가 NTC 개념 안에 있는 거죠. 영양소 전달 개념 안에 미토콘드리아에게 세포 모두에게 확실하게 전달된다. 그때 이 세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이 기준하는 질병의 이전에 뭘 공부해야 되냐? 미토콘드리아 신진대사의 개념. 자, 신진대사의 개념의 모든 핵심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자, 이 포도당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알아요. 몸살. 자, 포도당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심화 있게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당이 도대체 뭐길래 이 99%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원입니다. ATP. 그죠? 내는 공식을 항상 고객들이 얘기해야 돼요. 너 셀을 아니? 우리 몸에 60쪽의 세포가 있는 거야. 우리는 질병에 대한 부분은 그 결과잖아요. 그죠? 병원에서는 세포의 대사의 결과를 가지고 까를 분리해서 엄청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까를 투하하다가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포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간이 있죠. 간이 뭐예요? 모세혈. 자, 모세혈관의 진단이 안 됩니다. 현대의학은. 그래서 우리는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 모세혈관에 대한 이 파동에 대한 파동을 통해서 이 기준치를 딱 양자로 QBS 퀀텀 바이오 스캐너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대사의 이 유무, 그리고 모세혈관에 대한 이 순환에 대한 유무를 정말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QBS 퀀텀 바이오 스캐너를 하는 Y가 됩니다. 이유. 왜 해야 되냐? 세포에 대한 대사, 모세혈관에 대한 관류, 이게 생명이죠. 동맥, 정맥은 우리 몸에 소위 병원에서 검사가 되는, 우리가 뭐 시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동맥, 정맥은 불과 1%밖에 안 되죠. 자, 우리가 세포의 신진대사를, 우리 몸의 생명의 근원이 세포에게 있는데, 이 셀, 미토콘드리아의 대사를 통해서 인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그 영양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은 퀀텀 바이오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를, 왜 이 검사가 필요하고,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영양소 관리, 이 신진대사잖아요. 영양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미토콘드리아의 운영은 포도당 플러스 우리가 소위 말했던 비타민, 그죠? 비타민군, 군이라고 해요. 종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네랄군. 여러분이 아시죠? 자, 소리 내어 볼까요? 미네랄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단백질. 자, 아미노산. 우리는 영양소로 얘기해요. 영양소군. 영양소. 자, 영양과 영양소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영양은 뭐예요? 영양. 하나하나의 개체, 영양. 우리 인체 필요한 영양. 자, 이 분자의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입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입자의 파동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또 다른 얘기지만 어떤 물리학자분이 그 엄청난 공부를 하고 나서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진리가 있다. 모든 만물은 뭐가 있다? 입자가 있다. 입자.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뭐든 다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는 뭐가 있다? 파동이 있다. 파동. 자, 사람 몸에 파동이 제일 활성화되는 곳이 어디예요? 심장. 미토콘드리아. 심장이 제일 빠르죠. 심장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죠? 조직이 되죠. 그죠? 심장에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직이 모여서 뭐예요? 기관이 되는 거예요. 혈류순환기의 기관. 그죠? 자,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거예요. 심장에 피를 받는 혈관의 피를 이동시키는 모세혈관이 세포까지 전달되는. 자, 그래서 우리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이 세포가 있는 거예요. 입자가 있는 게 입자. 근데 우리 몸에는 입자의 파동이 제일 활성화되는 곳이 세포인데 세포의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심장일 뿐인 거죠. 심장이. 그죠? 그런데 세포 개체수가 많고 이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또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심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얘기하는데 너 세포가 아니 세포. 이 세포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데 세포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모세혈관을 통해서. 자, 이런 검사를 병원에서 한 적이 있으세요? 물어봐야 돼요. 세포 검사라든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의 유무를 병원에서 검사가 잘 받은 적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QBS는 이런 세포의 파동을 통해서 세포의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는 80% 이상이 된 세포가, 자, 우리가 병든 세포는 병든 세포가 된 채로 성장을 하죠. 이게 염증이죠. 염증. 그죠? 병든 세포가 조직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염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포가 조직이 되면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잖아요. 근데 병든 세포도 조직이 되면 염증이 된 채의 세포인 거예요. 염증. 자, 염증이 또 조직이 되면 뭐가 돼요? 궤양이 되죠. 궤양. 자, 궤양이 조직이 되면 뭐가 되죠? 예, 유사성 종양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유사성 종양이 뭐예요? 결절, 낭종, 선종, 예, 이런 게 돼요. 유사성 종양이 더 조직이 되면 뭐가 되죠? 암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 몸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고 60쪽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든 세포로 발전이 안 되도록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뭐라고요? 포도당이다. 그럼 포도당은 무엇으로 얻는데? 뭘 얻죠? 비타민.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빵이 영양이에요. 영양 덩어리, 영양. 근데 영양소는 뭐예요? 빵이 우리가 씹어서 이 아밀라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위에서 녹여가지고 췌장에서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효소에 의해서 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분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영양소라고 하는데, 입자라는 거죠. 영양소. 입자. 영양소. 영양과 영양은 입자의 차이예요. 입자. 입자가 큰 덩어리, 입자가 작은 덩어리. 이걸 누가 필요하다? 몸의 인체에 소화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화기관. 기관이라는 말을 왜 썼겠습니까? 기관. 위 한 자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강과 위와 십이지장과 간 이런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소화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죠. 영양을 먹잖아요. 그죠? 자, 탄수화물을 먹는데 이 포도당이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99% 이동이 되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신진대사에서 나오는 비타민군. 비타민군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 1, 2, 3, 5, 7, 6, 12. 자, 세부적인 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언어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한테 가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죠. 포도당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포도당. 우리 몸이 이 포도당을 세포가